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지금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섭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경험 못한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2030의 경우는 말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던질 때가 이게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 때예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심지어는요 0.5%의 금리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2030들은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나 벼락거지 안 될래,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솔직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돈 빌려서 부동산의 영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끌,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 하면서 사실은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저금리나 저물가가 굉장히 익숙해요. 0%의 금리, 0%의 물가, 여기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쇼크들이 하나씩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말입니다,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속담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데는요,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되면서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무서움을 사실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카드 사태가 터질 때 여러분, 카드 그냥 거면 물건이 사줬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다 사줬습니다.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막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카드 사태가 맞았거든요. 경험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결국은 말입니다, 디폴트의 어떤 상황까지도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지금의 어떤 상황, 이 상황이 말입니다, 2030에게는요 어쩌면 말입니다, 카드 사태와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하는 것과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마구마구 쓰던 그 시기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빚의 공포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빚의 공포가. 그만큼 말입니다, 이 빚의 공포가 시장을 압도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장을 압도하리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출금리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38%예요. 대출금리를 지금 내린다 하지만 상단이 지금 6%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6%면 1억이면요 이게 부담 장난 아닙니다.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 가량은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단이 3.90%지만 2030의 어떤 신용들을 보면요, 이게 하단 3.90%가 될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중단까지도 올라가고 심지어는요 상단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하단이 3.42%고요 상단이 5.34%입니다. 이 금리 부담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이 3.52%고요 상단이 5.18%입니다. 이 금리가 말입니다, 바로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외상이면 소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거기에 손을 잡아먹는 게 이 금리가 잡아먹는 겁니다. 이 금리가 아직까지 워낙 저금리로 사용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굉장히 익숙한 절차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이자를 내고 두 번 이자를 내고 세 번 이자를 내면서 이자를 내면 낼수록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나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부터는요, 저는 진짜 경험 못한 쇼크 온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2030의 디폴트도 디폴트지만 소비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 고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4년 만에 최고 물가가 될 것이 올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4.7%의 물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2030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보세요.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보면 올라봤자 1.5%고 대부분 0점대잖아요. 0점대. 그러니까 이게 저물가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고물가가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2.5%의 금리가 물가가 올라갔지만 올해는 4%대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올라가면요, 안 그래도 이자 부담이 큰데,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하고 놀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진짜 2030에게는요 4%대의 고물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 물가 폭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시장의 충격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미 겪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1990년대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겪는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게다가 유럽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그때 2030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저는 시장에 엄청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요. 금리가 지금 1.5%고요. 기준금리가. 대출금리가 6%대인데 이게 여기서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경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겠구나.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러시아와 전쟁은 계속해서 길어지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경기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요. 중국의 경기는 둔화되고요. 이 세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물가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더하게 되면요,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요. 또 물가는요, 쉬이 잡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이 파종시기예요. 파종시기. 이 파종시기를 만약에 놓쳤을 경우 있잖아요. 놓쳤을 경우에는 최악의 시간도 저는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미래 파종이 안 되는 거고 해바라기에 파종이 안 되면서 이게 전 세계 식량난이 아니라 식량 위기, 식량 대란까지도 저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2030들의 어떤 경험 못한 어떤 쇼크, 경험 못한 이 쇼크가 아마 엄청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카드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안 오길 바라지만 이게 경제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